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 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방금 전에도 보셨지만 산은 평상시에는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고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기도 합니다만 산불이나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게 변하죠. 여름철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의 대비를 조금씩 서둘러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사태 연구과장 이창호 박사와 함께 산사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이 산사태 연구과라는 게 굉장히 좀 생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올해 신설이 된 과라고 하더라고요.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사태 연구과는 이제 최근 산사태 피해가 워낙 많이 발생하다 그렇죠. 보니까 산사태 연구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 3월달에 신설되었고요. 우리 산사태 연구과는 이제 산사태가 언제 어디에서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예측하는 연구, 그리고 산사태 발생 이후에 왜 이 산사태가 일어났는지 원인 조사를 하고 또 복구할 때는 어떤 구조물로 복구를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산사태 관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산사태 예측 연구실, 그리고 산사태 피해 저감 연구실, 그리고 산악기상 연구실 이렇게 3개 연구실이 운영되고 있고요. 산사태 예측 연구실에서는 이제 주로 산사태 발생 위험도를 평가해서 전국 산지 어디가 위험한지를 나타내는 산사태 위험 지도라든지 산사태 예경보 이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연구,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고, 산사태 피해 저감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사방댐 같은 이런 구조물들을 개발하고 또 이러한 개발된 구조물들이 어떻게 배치돼야지 효율적으로 피해를 저감할 수 있을지 이러한 연구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상연구실도 산악기상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지 기상이 산지 기상과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강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지 강우보다 한 2배 이상 차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산사태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제 산지 기상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산림청에서는 이제 현재 480여 개소의 전국을 대상으로 산악기상 관측망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악기상 정보를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서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결국 우리 산사태 연구과에서는 이제 그 첨단 기술 그리고 현장 관측 기반의 정보들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산사태 전반적인 예측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제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산사태 연구과가 있다는 거는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신설 조직으로서는 체계가 잘 잡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산사태도 사실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은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좀 같이 알아볼까요?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사태는 크게 보면 이제 산지 토사재해라는 그때의 한 종류입니다. 토사재해. 네. 그래서 이 산지 토사재해는 이제 산사태, 토속류, 땅밀림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안반 위에 얹혀진 흙이 강우에 의해서 일시에 붕괴돼서 인가를 덮치는 이런 재해 형태가 이제 산사태라고 볼 수 있고요. 토속류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산지 내부에 이러한 산사태가 많이 여러 곳 발생해서 생긴 흙, 돌, 나무 이런 것들이 계곡을 타고 하류로 내려와서 인가를 덮치는 이런 피해를 이제 토속류 피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땅밀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사태와 거의 기작은 똑같습니다. 단 이제 강우가 지하 깊숙이 이 침투해서 붕괴가 일어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여름철 되면은 사실 오늘 초청을 드린 이유도 그런 이유고 거의 해마다 산사태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산사태 발생 현황은 어떻고 또 원인은 어떤 게 되나요, 주로? 최근 10년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산사태가 매년 한 250헥타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축구장 규모로 이제 환산해 보면 약 한 축구장 한 370개소 정도의 피해를 매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산사태는 이제 크게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 간접적인 원인 이렇게 2가지로 저희가 구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강우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 연평균 강수량의 한 50에서 60% 정도가 여름철 5월에서 8월 사이에 집중되거든요.
이러한 이 강우 집중 시기에 이제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간접적인 원인으로는 이제 산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경사가 급하다든지, 네. 아니 흙의 음직력이 좀 작다든지, 네.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간접적인 원인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산지 경사가 급하고 또 이 지질적으로 좀 취약한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접적인 원인, 간접적인 원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고요. 최근 이제 그 직접적인 원인이 좀 더 강해지는 이유가 2000년대 대비 작년 최근 10년을 이렇게 보시면은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10회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원인이 좀 더 가중됐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고 간접적인 원인 또한 그 최근 이제 산불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 수풀이 아무래도 없어지는 훼손되고 그쵸. 있고 또 최근 이제 귀농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제 산지를 계속 사람들이 찾게 되다 보니까 산지 개발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태양광 이런 네, 것도. 그런 것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개발 행위들이 아무래도 산사태를 취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이 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최근 10년 대비 작년에도 한 78% 정도 산사태가 증가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산사태 발생 빈도가 증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산사태 관련 정보는 어디서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네, 산사태 위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경사가 급하다든지 뭐 물을 잘 모으는 곳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될 수 있겠는데 일반 국민들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없죠. 예, 그래서 저희 산림청에서는 이제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산사태 정보 시스템. 네. 네. 여기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산지의 지질이라든지 경사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특징을 다 분석해서 네. 전국 산지를 대상으로 산사태 위험 등급을 5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위험도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여기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내 집 주변에 산이 어디가 위험한지 네네.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고요. 이 산사태 정보 시스템 안에는 산사태 위험 지도뿐만 아니라 산사태 예경보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기 전에 한번 들어가셔서 내 주변에 위험한 곳이 어디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선 당장 이제 올해 산사태 발생 가능성도 미리 저희가 좀 예측을 하고 대비해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실은 이제 최근 이제 이상 기후로 인해서 사실 강우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사태 예측이라든지 장소 시기 예측이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2020년도에 역대 최장 장마로 중부지방에 산사태가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우 일수 대비 역대 최대 강우량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이제 강우의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이제 기상청에서는 여름철 예상 강우를 이제 평년보다 한 40% 정도 더 많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다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강우의 불확실성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금년도에도 상당히 산사태 피해는 높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안심할 수는 없을 네. 것 같다. 미리미리 대비를 정말 해야 되겠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 이 달라지는 어떤 개선되는 방지 대책 가운데서 디지털 사면 통합 산사태 정보 시스템 이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디지털 기반의 범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 사면의 정보를 다 통합해서 소위 생길 수 있는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네. 이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금년도에 이제 구축해서 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산사태 정보 시스템은 그 산지 위주의 사면 정보, 위험 사면 정보를 제공했었는데요. 여기에 추가해서 네.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는 극경사지, 그리고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비탈면, 그리고 농림부가 관리하고 농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 정부의 6개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위험 사면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서 디지털 사면 통합 산사태 정보 시스템으로 이제 기존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편이 된다면 결국에는 국민들은 기존의 산지만의 정보가 아닌 이제 급경사지, 뭐 도로 비탈면 등등의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위험 정보를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각 소관 부처에서는 타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위험 사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처음 구축이 되었고요. 네.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련 정보 DB를 구축하고 시스템도 계속 고도화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효율적인 안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위험도 증가되지만 또 거기에 대비하려는 그런 시스템도 이렇게 강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나마 좀 든든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산사태 위험도도 굉장히 세분화해서 예전에는 읍면동 단위로 이루어지던 것을 이제는 리 단위로까지 파악을 한다고 하던데 이것도 좀 알아볼까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산사태 위험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지의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상대적 위험도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든 안 오든 상대적 위험도로 등급을 나눠진 지도인데요. 네. 기상청 정보를 받아서 저희가 예경보를 할 때 강우 직접적인 원인을 다시 감안을 해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위험도를 표현할 수 있는 지도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는 이제 강우만을 가지고 예경을 했다면 실제 강우가 왔을 때 어느 산면이 위험해진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읍면동 단위에서 좀 더 세분화해서 리 단위, 좀 더 세분화한다면 위역 단위, 마을 단위로까지 이제 예경보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향후 이제 이걸 시스템 탑재를 해서 네. 좀 더 세밀한 공간 정보 스케일로 예경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산사태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산사태 피해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다를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구조물 대책, 비구조물 대책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구조물 대책은 이제 사방댐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서 직접적으로 산사태를 막는 대책이 되겠고요. 비구조물 대책은 산사태 예경보 정보를 활용해서 경계 피난하는 이러한 대책이 이제 비구조물 대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구조물 대책으로 저희가 전국의 위험 산지를 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예경보 체계를 이용한 비구조물 대책을 동시에 병행해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산사태 위험이 조금이라도 감지가 된다 또는 파악됐다 이러면 빨리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뭐 주민 대피를 위해서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사태 예측 정보도 예전에는 주의보, 경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를 더 추가해가지고 예비 경보라는 게 또 추가됐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산사태 예경보를 할 때는 토양 함수 지수라는 어떤 지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토양 함수 지수요? 네. 와, 네. 뒤에 좀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네네네. 어려워요. 저희가 일단 정한 지표가 있고 네. 그 지표가 임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계치.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지표의 임계치라고 네네네네. 보시면 되는데 임계치가 100% 됐을 때 저희가 경보 그리고 80% 정도 됐을 때 주의보를 주의보. 내리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100%가 되었을 때 이제 경보가 해서 이제 경계 피난 대피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100%가 되면 이미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쵸. 대피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시간 단위로 예경보를 하고 있는데 90% 되었을 때 대피 명령을 낼 수 있도록 해서 1시간 최소 1시간 이상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래서 90% 됐을 때 예비 경보 때 대피 명령을 내려서 네네. 골든타임 확보하도록 하는 예비 경보가 이제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지금 이제 측정 방법을 알려주신 거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아, 측정 방법이라고보다는 네. 이제 실제 그 산사태는 이제 앞서 산사태 그 메커니즘 그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반이 얹혀져 있는 흙이 강우 비가 와서 침투해서 토양 자체는 이제 물을 먹으니까 무거워져서 중력 방향으로 이동하려고 그러고 네네. 그런데 이제 토양 내 입자는 부력 때문에 그 포화됐기 때문에 부력 때문에 마찰력은 약해지고 네. 그 힘의 균형이 깨질 때 산사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산사태는 토양 내부의 수분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양 내의 수분 상태를 우리가 가상의 모형을 가지고 네. 기상청의 강우 정보를 가지고 각 권역별로
산정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모델을 가지고. 그래서 이 모델한 계산치가 우리가 정해놓은 임계치의 100%될 때 경보, 80%될 때 주의보. 이런 식의 원리를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의보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예비 경보, 그 다음에 경보 맞습니다. 이렇게 예, 되는 거네요. 그리고 사실상 100%가 돼서 경보면 어느 정도로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인 거예요? 실제 저희가 산사태 위험 지도의 1, 2등급지라 산사태가 위험이 좀 높다라고 표시하고 있는데요. 100% 정도면 그 1, 2등급지는 거의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다. 빨리 피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비 경보 때도 피해야 되고요. 네, 주의보 때도 가능하면 빨리 준비를 하시고 준비하고 대피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혹시 이제 아까 저기 모델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토양 함수 지수 계산에서 예측할 때 이게 뭐 직접적으로 계측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기술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를 저희는 이제 산사태 무인원격 감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산사태를 감지할 수 있는 다양한 센서들을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산지에 이제 메모라든지 설치를 해서 네. 그 센서가 보내주는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예경하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토양 수분 센서라든지 아니면 지표 변이계라든지 지표가 움직이는 걸 감지하는 센서라든지 지중 경사계라든지 이런 다양한 센서들을 매설해서 무선 통신을 통해서 네. 정보를 받아서 위험해졌을 때 즉각 대피할 수 있도록 예경부하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전국적으로 한 40개 정도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사방댐이라든지 옹벽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취약성 상당히 큰 곳 이런 곳을 위주로 해서 지금 설치 운영되고 있고요. 우리 과학원에서는 이 각각의 센서들의 임계치를 네. 결정하는 이러한 연구들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 모델이 있고 이렇게 센서를 통해서 직접 계측하는 이렇게 두 가지가 병행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예. 그럼 그런 센서들은 또 주기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 또 확인해 주셔야 되죠. 그렇습니다. 고장 정기적으로 나지 가서 유지 관리를 계속 해주고 그 유지 관리를 할 때 또 모든 데이터를 또 받아와서 네. 실제 중간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그런 또 것도 다시 저희도 분석하고 이렇게 하고 네.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왜 이제야 신설됐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연구가가. 그러면 이제 정말 빨리 대피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정신이 없이 막 대피를 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어디로 가요? 일단 가까운 대피소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사태 취약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미 이제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 기간 전에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취약 지역 내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가까운 대피소, 피난 경로까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미리 평상시에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되겠네요.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 혹시 그때 못하셨더라도 저희가 아까 운영하고 있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또한 스마트폰에 이제 스마트 산림체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앱을 보시면 내 주변의 대피소 그리고 대피 경로 그리고 산사태 관련 담당자까지 연락처가 있으니까 그 정보를 이용하셔서 가까운 대피소를 사전에 확인해두고 여름철에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는 그 경로와 대피소 따라서 신속하게 대피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진 발생 시 5개 대피소 이런 거랑 좀 겹쳐요? 많이? 일부 겹치는 곳도 있고요. 있고 아닌 곳도 있고. 지진에 의해서 다시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앞서 토속류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 범위가 이제 위험해지는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만약에 이제 대피소가 그런 범위 내에 있다면 다른 대피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위험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집중호우 요즘에는 막 극한호우라는 말도 쓰고 그러면은 진짜 하시라도 빨리 대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럼 산지 인근에 이제 위험 지역에 노출도가 높은 분들은 평상시에도 좀 뭐 대피 준비를 미리 해놓는다거나 그런 게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기가 오기 전에 이제 주변에 이제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사전에 좀 점검하시고 정비를 해주시고요. 네. 혹시라도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이 있다면 지자체나 관공서에 연락을 해서 우기 전에 위험 요소를 좀 제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피를 하실 때는 장기간 대피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비상용품을 좀 미리 사전에 챙겨두시고 또 그거를 이제 출입문 가까이에 비치해 두셔가지고 진짜 급박한 상황에서는 바로 들고 갈 수 있도록 있게. 그렇게 좀 준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에는 주로 뭐를 넣어놓으면 좋아요? 일단 비상식량, 비상식량. 그리고 랜턴, 라디오, 라디오.
그런 것들을 이제 생수. 예. 저희가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생존 배낭이라는 것을 생존 배낭. 네, 검색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것들 챙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집중호우가 정말 내려가지고 지금 당장이라도 산사태가 날 것 같고 뭐 소리가 난다거나 네.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당장은 너무 당황하기 쉬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일단은 비가 올 경우에 야외 활동은 산지 인근에서 야외 활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방송 매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스마트 산림 제 앱이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산사태 위험 정보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계속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라도 이제 그 위험 정보가 떴을 때는 신속하게 대피소로 대피하는 걸 이렇게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걸어갈 수도 있고 또는 뭐 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대피령이 발령됐다. 그럼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대피해야 됩니다. 아, 빨리요? 네, 정말 무조건 최대한 대피하는 빨리. 것이 중요하고요. 혹시 모를 2차 피해에 대비해서 집안의 이제 전기나 가스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해 주시고요. 전기가스를 네. 차단하는 게 또 중요하군요. 그리고 대피하실 때는 혹시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웃이 계실 수 있으니까 아직 미처 대피하지 못한 이웃이 계신다면 정보를 알려드리고 같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이건 가정입니다만 산불 시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반려동물이 있다거나 이렇게 목줄을 하고 있는 아니면은 뭐 키우던 가축들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전에 아무래도 저희가 산사태 지금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전에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보가 돼요. 네네. 사전 예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사시는 곳에 48시간 이후에 이 미래에 위험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그런 반려동물이나 가축들은 안전한 곳으로 미리 옮겨야 대피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하긴 그거는 닥쳐서 하긴 너무 어려운 네,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뭐 예. 반려동물은 또 몰라도 가축들의 경우에는 조금 미리미리 대비를 해놓은. 네. 그리고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게 정말 산사태가 날 곳에는 이게 눈으로도 육안으로도 감지되는 그런 징후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파악이 되나요? 본능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토양 내 수분의 영향이 상당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토양 사면 내에서의 어떤 물의 이동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멀쩡하던 사면에서 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잘 나오던 사면이 물이 잘 나오던 사면에서 물이 안 나온다든지 그런 징후를 좀 보실 수 있고 뭐 계곡에 흙탕물이 나온다든지 네. 또 바람이 안 부는데 나무가 흔들린다든지 산사태가 일어나서 나무가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징후들이 이제 산사태 사전 징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사전 징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미 상당히 위험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징후를 믿고 보시는 것보다는 사전에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나 이러한 산사태 위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셔서 그런 정보가 떴을 때는 바로 대피하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마치 산사태라 그러면은 이제 어떤 도시는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우면산 예전에 서초구 그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게 또 이제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졌던. 그래서 도심에 사는 도시 주민들도 산사태에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당연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산사태 도심지 같은 경우는 산사태가 발생하면 더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옥들이 많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네. 농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옥 수가 좀 적지만은 도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밀집돼서 그렇죠. 살기 때문에 오히려 산사태 피해는 무방비로. 도심에서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를 돌이켜 보면 그때는 이런 예측 같은 게 전혀 안 돼 있었나요? 왜 그 당시에도 예경보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었고요. 있었어요? 네, 그나마 이제 되어 있었지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국민들한테도 많이 인식이 안 돼 있고, 그러다 그야말로 보니까 경각심이 없었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산사태 관련 이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들이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예경보가 나왔을 때 꼭 따라주셔야 됩니다. 네. 이 재해에 대한 선진국이라는 것은 국민성도 같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 의식이 중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도만이 바뀌고 개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따라가는 국민 의식이 반드시 네. 필요하다. 뒷받침돼야 그게 된다. 엄청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직접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꼭 좀 우리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서 산사태 관련 정보가 떴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귀찮고 힘들어 보이셔도 꼭 그 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꼭 대피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꼭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려요. 그야말로 이제 새로 신설된 과를 이끌고 계신데 이렇게 박사님 같은 분께서 계시다고 하니까 비교적 든든하고요. 네, 잘 들으셨죠? 네, 올해 또 호우가 많이 예상이 되는데 산사태로 인한 피해는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이창우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사태 연구과장님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